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말 아침 전남 동북권 소식입니다. 오늘 서울에서 열리게 될 민중 총궐기 참석하기 위해 광주 전남에서는 2만여 명이 상경할 걸로 보입니다. 박근혜 퇴진 시민운동본부에 따르면 광주에서 시민사회단체를 중심으로 만여 명이 전세버스를 통해 상경할 예정이며 전남에서도 농민단체와 시민단체 회원 등 만여 명이 촛불집회 참석을 위해 집단 상경할 예정입니다. 시민운동본부는 총궐기 참석을 원하는 시민들을 돕기 위해 오늘 오전 8시 광주시청에서 출발하는 전세버스 5대를 추가 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올해도 풍년이지만 농민들의 시름은 깊습니다. 산지 쌀 가격이 큰 폭으로 떨어졌기 때문인데요. 이 쌀값 폭락을 막기 위해 정부가 다양한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별 실효성이 없다는 게 문제입니다. 김종태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달 산지 쌀 가격은 평균 12만 9천 원대, 21년 만에 13만 원대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올해도 풍년인데도 쌀값이 폭락해 농심이 멍들고 있다며 쌀값 안정을 위한 정부의 대책을 요구했습니다. 쌀 소비와 쌀 풍년이 예견됨에도 불구하고 그에 따른 대책을 제때 제대로 수립하지 못한 정부의 문제가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쌀값 하락을 막기 위해 수매때 농민들에게 우선 지급금을 지급하고 있지만 현실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합니다. 농협의 우선 지급금이 결정되면 일반 시중 상인들의 나락 가격이 거기에 맞춰지기 때문에 오히려 나락값을 떨어뜨리는 그런 악재로 지금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쌀 소비 감소로 재고쌀이 늘고 있는 상황에서 밥쌀용 수입은 줄지 않아 쌀값 하락을 부추기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수입쌀 중에 밥쌀용 쌀이 계속 들어있어서 이거를 강력하게 지금 제지를 하기 위해서 국정감사를 통해서 또는 업무보고를 통해서 이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재고쌀과 일반 나락이 섞이거나 수입쌀과 국내쌀을 섞는 혼합미에 대한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습니다. 품종 표기를 해가지고 시중에 내게 되면 소비자들도 그걸 인정해줘서 40kg 이렇게 보면 한 2,000원, 3,000원 정도는 더 받게 됩니다. 정부가 벼 재배 면적을 줄이기 위한 농업진흥지역, 이른바 절대농지를 해제하는 방안에는 반대 의견이 높습니다. 만약 식량 위기가 왔을 때 어떻게 대처할 겁니까? 그래서 어떻든 간에 농지로서 보존이 되면서 재배 면적을 감축할 수 있는 그런 시책, 농정이 나와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쌀값 하락을 막기 위해 정부뿐만 아니라 자치단체 노력도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반드시 광역과 또 기초단체에서 자기 지역 실정에 맞는 최저가격 보장 지원 기금이 반드시 조성이 돼야 됩니다. 수년간 계속되는 쌀 소비 감소와 풍년으로 인한 쌀값 폭락 사태. 정부의 쌀 가격 안정 대책이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보다 현실적인 대안 수립과 쌀 생산 조절 정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김종태입니다. 공군이 각종 규제 개혁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공군은 최근 주무부서 담당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규제 개혁 토론회를 열고 어업인의 정규료 약관 개정과 어업 허가 관련 행정기관 확인 폐지 등 실질적인 규제 개혁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공군은 또 기업 유치와 국민 편의를 위해 규제 개혁이 더욱 필요하다고 보고 불합리한 규제를 없애 행정 신뢰도를 높여나갈 계획입니다. 순천 기적의 도서관이 개관 13년을 맞았습니다. 기적의 도서관은 이제 지역의 도서관 문화를 넘어 도시 문화까지 성공적으로 바꿔가고 있습니다. 김주희 기자입니다. 지난 2003년 11월 전국 처음으로 개관한 어린이 전용 도서관인 순천 기적의 도서관. 기적의 도서관은 현재 8만 5천여 권의 장소를 갖추고 하루 평균 용객 450여 명에 이루고 있습니다. 가족 단위로 함께하는 공연도 많고 또 놀이가 있어요. 기적 놀이터라고. 그런 놀이를 겪으면서 아이가 많이 밝아지기도 하고 다른 사람하고 소통하는 게 너무 좋아 보였어요. 순천 기적의 도서관은 그동안 어린이 도서관의 새로운 모델을 형성했습니다. 그리고 이젠 35개 독서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가족형 어린이 도서관의 성공적인 모델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모든 중심에 어린이가 있지만 어린이와 더불어 그 환경으로서 가족과 함께하는 프로그램에 집중하고 있어요. 학교 내 독서 문화를 확산시키고
지역 거점별로 58개 작은 도서관들이 성공적으로 개관 운영되는 중요한 디딤돌이 됐습니다. 또 새로운 개념의 그림책, 장난감 도서관을 개관하게 했고 전국 최초 어린이 놀이터가 개장될 수 있었던 시작점이 됐습니다. 순천시는 이제 지역의 인문학 독서 문화 확산을 꾸준히 시도하면서 거점별 도서관을 생태 환경, 노인, 어린이 등 맞춤형으로 특성화하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특성화를 시켜서 그 도서관은 다 같이 운영을 하고 있지만은 그 분야의 전문성을 살려서 책도 구입하고 프로그램도 그 분야에 맞게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순천시를 도서관의 도시로 성공적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한 기적의 도서관. 순천 기적의 도서관은 이제 지역을 넘어 전국의 독서 문화를 이끌어가는 구심점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주입니다. 여수 시내버스 시민평가단이 버스 서비스 개선에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여수시는 지난해 10월부터 분기별로 50여 명의 시민과 학생으로 시민평가단을 구성해 시내버스의 친절도와 과속, 신호위반 등 다양한 항목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시민평가단 평가 결과 올해 시내버스 평가 결과는 동양교통의 93.5, 여수여객과 오동운수가 92점으로 지난해보다 친절도가 크게 향상됐습니다. 여수시는 평가 결과에 따라 시내버스 재정 지원금을 10%가량 차등 지원하고 친절 기사에게는 표창과 함께 인증서도 수여할 계획입니다. 광주시와 MOU를 맺은 조이롱 코리아가 중국의 조이롱 자동차와 사실상 별개 회사라는 사실 보도해드린 바 있는데요. 이상한 점은 더 있습니다. 한국 법인이라는데 중국 조이롱에서 온 직원은 없다는 점이 석연치가 않습니다. 김초롱 기자입니다. 2달 전 법인이 세워진 조이롱 코리아 사무실입니다. 5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지만 이 가운데 중국 조이롱 자동차 직원은 없습니다. 중국 전기 자동차를 한국에서 생산하기 위해서는 안전과 성능, 환경 부문의 인증을 획득해야 하는데 이 작업을 진행할 중국 측 전문가가 아직 없는 상태인 겁니다. 이상한 점은 또 있습니다. 조이롱 코리아는 최근 한국에서의 전기차 인증을 위해 필요하다며 중국에서 조이롱 자동차 2대를 구매했습니다. 태양을 그 2대를 구입해가지고 우리 한국 인증 기준에 맞춰서 지금 개조를 하고 있고. 판매용이 아니라 시험이나 인증을 위한 자동차인데도 본사의 자동차를 돈을 들여 사온다는 얘긴데 하나의 회사에서 진행되는 업무인지 의문이 드는 대목입니다. 이에 대해 조이롱 코리아 측은 중국 조이롱 본사와 자신들은 하나의 회사임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중국 본사에서 조만간 전문가들이 한국으로 입국할 예정이며 본사의 투자와 관련해 이달 말 큰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법인이 세워진 지 2달밖에 되지 않았다며 자본과 인력 문제는 시간이 지나면 해결될 사항으로 중국 본사와의 관계 논란도 문제되지 않을 것이라고 해명했지만 인터뷰는 거부했습니다. MBC 뉴스 김철원입니다. 지역의 특산품을 살려 개발한 이색빵들이 요즘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관광 자원으로도 자리매김하고 있는데요. 문현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국 생산량의 30%를 차지할 정도로 완도의 대표 수산물로 꼽히는 광어. 광어가 빵틀에서 다시 태어났습니다. 이른바 황금 광어빵. 이 빵을 개발한 젊은 부부는 카페까지 차려 빵 판촉에 나섰습니다. 재료는 찰보리와 전복, 다시마, 비파까지 완도에서 생산되는 농수산물로만 채웠습니다. 저렴한 가격에 영양과 맛도 좋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관광객분들도 드실 수 있고 완도 특산품도 알릴 수 있는 그런 제품을 좀 만들고 싶어서 개발하게 되었습니다. 한 카페에서 첫 선을 보인 전복빵은 지역 명물로 자리매김했습니다. 살아있는 전복을 통째로 넣은 이 빵은 전국 각지에서 주문이 쏟아질 정도로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가고 싶은 섬 강진 가우도는 황가오리 빵이 으뜸 먹거리. 강진마에서 많이 잡히는 황가오리 모양을 본따서 강진산 쌀과 단호박을 넣어 만든 겁니다. 여행 추세가 먹거리 위주로 바뀌면서 지역 특산품을 활용해 개발한 빵들이 이색 관광 자원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MBC 뉴스 문현철입니다. 여수시가 최근 논란을 빚고 있는 웅천지구 대형 할인점 입점 여부에 대한 시민들의 의견 수렴에 들어갔습니다. 여수시는 다음 주 시민위원회를 열고 이마트 측이 웅천지구에 창고형 대형 할인점 입점을 추진하는 것과 관련해
지역 상권에 미치는 영향과 합리적인 지역 발전 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여수시는 시민위원회에서 제시한 의견을 통해 지역의 상인대표와 대형 할인점 관계자를 만나 입점 여부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이번 주말에도 나들이 지기기 참 좋겠습니다. 다만 아침까지는 내륙 일부 지방에 안개가 짙게 끼어 있고요. 서쪽 지역은 공기가 탁합니다. 그래도 낮부터는 하늘도 맑아지겠고요. 공기 상태도 양호해지겠습니다. 또 큰 추위도 없겠습니다. 앞으로 서울 16도, 전주 18도까지 오르는 등 대부분 지역이 예년 이맘때 기온을 웃돌면서 온화하겠습니다. 이후 차차 흐려지면서 밤부터는 서울과 경기 북부, 영서 북부 지역에 비가 조금 오겠고요. 내일 아침이면 대부분 그치기 때문에 날씨로 인한 큰 불편은 없겠습니다. 이 시각 현재 기온 보시면 서울 5.2도, 광주 5.4도, 대구 3도로 어제 아침과 비슷하거나 조금 낮은데요. 한낮에는 서울 16도, 대전 17도, 대구 18도까지 오르는 등 활동하시기 무난하겠습니다. 일요일인 내일 밤에는 제주도와 남해안에 또 비가 내리겠고요. 당분간 가끔 구름 많은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